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7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시장 전반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론 그 이후 이제 마이크론도 이제 바람이 지나갔죠. 그 이후 이제 실적 시즌이라는 이야기죠. 네, 우리 한국은 이제 다음 달 초에 다양한 경제 지표를 소화를 해야 되고, 오늘 저녁에 PC 물가지수를 또 소화해야 되고, 다음에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실적이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생각만큼 과연 잘 버텨줄지 봐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 핵심이다. 어제 이제 소부장들 뛰고, 다음에 밸류업 관련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엔터들이 뛰고, 밸류업이 새로운 어떤 그 수급에 긍정적 요인을 주면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끌고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이미 올라갔던 애들도 또 끌고 올라가는 모습, 대표적인 산업, 기계, 우리 전력기계 같은 것들도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밸류업이 가져올 그 수급의 영향에 대해서 선취 매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수급, 밸류업에 대한 수급, 그리고 3분기 실적 시즌, 이 두 개, 그 다음에 그 바탕에는 단기 글로벌 유동성 랠리가 숨어 있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시장은 빠지지 않고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9월 말 10월 초 11월 초까지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했는데, 시장에 다양한 이벤트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을 다 녹여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시하는 것은 추가로 50bp를 11월 선거 4일 이후에 8일인가 9일날 FOMC 회의를 하는데, 그때 50bp를 추가로 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내리면 이제 그때는 다 내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 기대감까지는 시장이 단기 유동성 랠리 속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금요일이지만 윗꼬리가 물론 좀 달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는 시장,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제 격려 있는 글을 댓글 달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치지 않고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꾸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장은 다우는 0.55 상승, 나스닥은 0.56, S&P는 0.4, 전부 다 이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가는 거죠. 어제 상해 종합 한번 보십시오. 3.61% 깜짝 놀랐습니다. 니케도 2.79,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놀라운 모습들. 참 반도체 관련된 국가들, 제조업 관련 국가들의 주가는 크게 상승했다. 우리와 다른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 예상과 다른. 따라서 여기서는 지금 뛰어내릴 필요는 전혀 없죠. 누리면서 가야 되는데, 어제 보니까 내 종목은 안 오르고 나무 종목, 가지고 있지 않는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툭툭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굉장히 그 마음 아픈 그런 포모 현상이 또 의외로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지고 있지 않는 반도체, 소부장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고, 엔터도 들고 있지도 않는데 그런 종목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배가 좀 아픈 하루였습니다. 자, 지치지 맙시다. 지치지 말고 끝까지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네, 금일시장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1만 8천 명으로 직전 대비 4천 명 감소한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괜찮죠. 시장 예상이 22만 4천 명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무부가 국내 GDP에 대해서, 미국 GDP에 대해서 3%를 그대로 확정해주는 확정치가 발표됐다. 미국 GDP가 나쁘지 않음을 증명을 해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회계 부정에 쌓이면서 주가가 박살이 났는데, 이 부분부터 한번 봅시다. 네, 반도체 이제 AI를 이렇게 막 서버를 조립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인데, 슈퍼 마이크론 엔비디아 것을 다 조립해 주죠. 네,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네요. 오늘도 추가로 하락했네. 12.19%나 하락을 한 이유는 회계 부정에 대한 이야기죠. 올해 4월에 슈퍼 마이크로가 전직 직원이 슈퍼 마이크로와 함께 찰스 리앙 최고 경영자를 회계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달에도 공매도 업체인 힌덴버그 리서치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에 뭔가 회계 부정이 있다라는 보고서를 냈죠. 이때만 해도 한번 흔들렸는데 그 이후에 계속 올라오지 못하고 바닥으로 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힌덴버그는 보고서에서 슈퍼 마이크로에 대한 3개월간 조사를 거쳐서 확연한 회계상의 경고 신호와 관계 당사자의 미공개 거래 증거, 제재 및 수출 통제 실패, 소비자 이슈 등을 찾아냈다. 뭔 말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음을 힌덴버그는 이 공매도를 전문으로 하는
그러한 리서치 자산운용사인데 리서치를 기반으로 공매를 한 회사인데 슈퍼마이크로를 조사를 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확연한 회계상의 경고신호, 뭔가 회계상에 문제가 떴는데 내용은 뭔지 모르겠어요. 또한 2020년에 아주 한 4년 전이죠. 8월 미국 SEC가 조사에 의해서 회계 위반 사항이 적발돼 1,750만 달러 과징금을 냈죠. 네, 그러나 개선되지 않았다. 이 회사는 이미 한 번 두들겨 맞고 SEC의 조사를 받아서 벌금까지 먹었는데도 뭔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은 조직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힌덴버그는 본 것 같아요. 따라서 힌덴버그 주가가 오늘 13%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이런 대기업의 이런 모습이 아직도 있다는 게 옛날 엔론 사태에 대한 추억이 좀 떠오르네요. 금융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GDP 확정치 3%, 미국 실업수단 청구 건수 21만 8천 명, 8월 잠정 주택 판매가 70.6으로 역대 최저치다. 어제 신규 주택 판매도 막 박살이 나 있죠. 그래서 기존 주택 판매는 좋았는데 신규 주택 판매하고 잠정 주택 판매 지수, 뭔가 주택 쪽에서 슬로우다운이 있는 것은 확실히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주택은 미국 소비든 제조업이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죠. 네. 앨런이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대한 경로로 가고 있다. 인플레 완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가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한마디씩 거두는 거죠. 미 법무부가 슈퍼마이크로 회계 조작 의혹 조사에 착수를 했다. BOJ 의사를 위해서 점진적이고 시기적절한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 네, BOJ. 네. 다음에 금값은 온수당 2,700달러를 돌파했고 은값도 12년 내 최고치를 나타냈다. 한번 봅시다. 금값이 종가는 2,694달러, 거의 2,700달러까지 왔습니다. 은도 32.35달러, 네, 거의 뭐 최고치를 찍고 있는 모습. 금과 은은 서로 좀 성격이 다르죠. 은은 상당히 이 제조, 우리 IT에 많이 쓰이는 게 은이고, 태양광 이런 것들의 은이 페이스메탈을 굉장히 많이 메탈 페이스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죠. 은은 주로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고, 금은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라든지 다음 리스크가 있다든지 이런데 제가 봤을 때 중동 전쟁이 중동 부자들에게 금 수요를 더 몰아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죠. 또 중국 부자들, 인도 부자들 이런 기업 국가나 이런 나라에서의 금 수요가 굉장히 사회적 불안과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금 수요, 또 러시아의 부자들 이런 모습이 나타나서 금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금은 대체적으로 시장이 불안하고 인플레이션이 아주 강하고 이럴 때 주로 많이 했는데 미국이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데 미국 수요라기보다는 중동과 일부 아시아, 일부 유럽의 수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은도 산업재로 정말 많이 쓰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재 중에서 산업재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닥터 쿠퍼, 네, 구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죠. 구리도 46,317달러인가? 4.6437달러로 봐야 되네요. 온수당. 네. 이렇게 구리가 더 가격이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구리가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중국이 이제 부양책을 사용하는 거죠. 미국도 경기가 좋고 글로벌 전체 유럽도 금리를 내리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그런 모습, 독일이 제조업을 다시 살리는 그런 모습 펌프질을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금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 50pb가 소비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게 확실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펌프질을 하고 있다. 이렇다면 글로벌 시장은 주가는 나름대로 강하게 빠지지 않고 잘 버틸 수 있는 그러한 토대, 단기 연말까지 골디락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분기 실적이 이제 모든 키를 추가 상승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3분기 실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경제지표하고 주요 주가 한번 봅시다. 미국 달러 지수는 0.34% 하락, 100.279. 네, 달러가 나름대로 100을 지키는 모습이 있는데 이거 깨지면 95까지 갈 것 같아요. 달러는 강세도 아니고 보합세다 이렇게 봐도 보합세다. WTI는 마이너스 3.34, 67.36. WTI를 보니까 저거죠. 네, WTI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국제 유가가 사우디와 리비아 증산 전망에 3%대 급락을 했다. 사우디와 리비아의 증산으로 3%. 리비아가 이제 여러 부족으로 돼 있는 아주 복잡한 나라로 변했는데 중앙은행 총재를 뽑는데 서로 합의를 하면서 증산에 나서면서 안정이 처지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WTI 유가의 하락은 적절한 유가의 하락은 CPI에게도 도움을 주고 우리나라 같이 석유를 많이 사다 쓰는 나라에게는 굉장히 원가 절감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경쟁력을 주는 거죠. 네, 금리는 살짝 상승했습니다. 2년짜리는 3.623, 7bp나 상승을 했네요. 10년물은 3.797, 1.2bp. 2년짜리가 이렇게 크게 상승한 이유는 뭘까요? 금리를 50bp를 안 내린다는 건가?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 입찰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안 좋았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너무 많이 빠진 거에 대해서는 되돌림 현상이지 않을까? 2년짜리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특별히 2년짜리가 빠질 이유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오늘은 2년짜리가 올라갈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은 2년짜리 금리가 7%나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상승을 이끌었던 엔비디아도 오늘은 0.45% 상승 124달러. 테슬라는 마이너스 1.17 좀 하락을 했네요. 애플은 0.41% 상승. 울타비트는 1.16 406달러. 첫 번째 목표 450달러, 두 번째 목표 500달러. 우리는 500달러에 판다. 이게 이제 저희들의 목표죠. AMD도 2% 상승하면 165달러. AMD가 제가 이제 처음에 좋아했다가 여기서 이제 못 견디고 이제 팔았는데 다시 올라가는데 AMD가 뭐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AMD도 HBM을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데 이쪽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그렇죠? TSMC와 다음에 엔비디아가 너무 많은 물량들을 차지하기 때문에 필요한 쪽도 있는데 그러한 쪽들이 AMD에 가서 지금 사고 있는 게 아닌가, AMD에 주문을 넣고 있는 게 아닌가. 삼성이 여기에는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 일부 물량이 AMD HBM3가. 그래서 AMD 쪽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엔비디아가 캐파가 꽉 차 있는 그러한 수혜주다, 낙수 효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엔비디아를 일단 200달러까지도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160달러가 깨지면 살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애플의 설계도를 그리고 있는 ARM은 0.68% 상승 147달러. 캐터필라가 많이 올랐네. 3.41%. 경기가 뭔가 부양책이 중국 부양책이 영향을 좀 있는 것 같아요. 캐터필라도 3.41% 상승. 일라이미는 1.94%에서 906달러. 네, 아주 박스권에서 이제 하단에 있는데 900달러 근처면 또 한번 살만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라이밀리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론 15.71, 네, 110달러. TSMC 2.43, 186달러. 비트코인은 2.97% 상승해서 65,000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미 연준이 9월에 90bp 금리 인하를 해도 달러가 강한 이유는 뭐냐? 보통 금리를 내리면 그 나라의 통화가 좀 약세로 돼야 되는데 미국은 여전히 강세다. 아주 초강세는 아니지만 빠지지 않고 잘 버티는 이유는 뭘까? 이게 우리들에게 주는 함의는 뭘까?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미 연준이 9월 50bp 금리 인하를 해도 달러가 강세인 이유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간단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50bp 인하에도 견조한 미국 달러 가치, 미국 경기 펀더멘탈이 다른 나라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 일단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죠. 지금 미국 말고는 경기가 강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 연준이 9월 FOMC에서 시장 예상과 달리 50bp 비컷을 단행했고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11월에도 미 연준이 연속 50bp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미 달러 지수는 9월 FOMC 이후 100bp 지수 100의 근처에서 머물고 있는 거죠. 네, 100이 무너지지 않는 모습. 미 달러가 상대적으로 견고한 이유는 무엇보다 미국 경제의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죠. 네, 미국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강할 것이다. 달러는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일단 대변을 하니까요. BOJ를 제외하면 대다수 주요국 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미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동참하면서 각국 금리 차가 환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약화됐다. 미국만 금리를 내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금리를 같이 내렸기 때문에 이런 면들도 영향을 미친 거죠. 반면 경기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미국이 여타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다. 그렇다면 미국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 또 미국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나라들이 강할 수밖에 없죠. 한국, 일본, 중국, 독일, 대만 정도. 금리 인하 사이클 초반에 빠른 속도로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미 연준은 미국 경제 연착륙 확률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 경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낮아지면서 다른 대륙이 좀 차별화가 좀 있는 거죠. 이러면서 미국의 승이다. 그게 달러가 무너지지 않고 강보합을 나타내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있으니까 일본은 내치더라도 유럽의 심장은 독일이죠. 독일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유로화가 상당히 약세의 모습, 달러 대비 약세의 모습을 보이는데 독일 제조업 위축이 유럽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독일 경제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는 거죠. 독일 GDP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1로 역성장한 가운데 9월 IFO 기업 환경지수도 4개월 연속 하락하며 기업 심리 위축이 독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죠. 독일 제조업의 상징인 폭스바겐 독일 공장 폐쇄가 검토가 알려지면서 독일 제조업에 대한 그 실망감이 시장에 많이 나타났죠.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독일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독일에 대한 어떤 경쟁력,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좀넘는 거죠. 특히 러시아에 많은 것들을 수출하고 교역이 있었는데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독일이 가장 큰 유탄을 맞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큽니다. 독일은 EU 제조 부가가치의 32%를 창출하고 고용 기여도가 25% 될 정도로 독일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유럽 국가가 많다는 거죠. 터키, 헝가리, 체코, 폴란드 이런 노동자들이 독일 공장에서 일을 많이 하죠. 독일 제조업 위축은 유로존 경제 전반적인 부정적 영향이 크죠. 네. 또한 파리 올림픽 특수로 서비스업 경기지수가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프랑스 서비스업 PMI 지수는 8월에 55.0포인트에서 9월은 48.3포인트로 오히려 낮아지는 모습. 그래서 올림픽 효과는 이미 이제 끝이 났다. 한 달 정도 가고 마는 거죠. 네. 따라서 유럽의 다양한 경기 더딘 속도가 달러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우리나라와 같이 미국에 의존하는 국가들에게는 나름대로 기회이다. 따라서 9월, 10월, 11월에 예상되었던 기업들의 실적이라든 이런 면에서 그렇게까지 침체가 나타날 것 같진 않다. 우리의 가장 좋은 30% 이상의 교역 상대국인 미국이 든든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나름대로 호재이고 기회이다. 이런 것들을 밑에 깐다면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을 버리고 어느 종목을 피킹할 것인가 이 싸움으로 갈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거죠. 결론 들어갑니다. 오늘의 결론 한번 간단하게 봅시다. 네, 결론. 마이크론발 호재가 시장에 견인하고 있으나 이 또한 단기 호재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다음에 SK하이닉스 다음 달 초에 발표될 실적 발표로 시각이 옮겨지죠. 오늘 새벽에 발표될 PC 물가지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50bp 추가 근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키를 일단 PC 물가지수가 지고 있으니까 9월, 10월 두 달을 견뎌야 11월 8일에 발표하니까 이제 시장은 올 초 다양한 경제지표 수치와 그리고 실적 시즌으로 급속히 이동하면서 숫자의 싸움이 된다. 여기에서 다양한 승자와 패자가 결정이 될 것이다. 어제 시장을 보고 느낀 점은 밸류업 플러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상승력이 크더라. 네, 대표적인 게 엔터였다는 거예요. 엔터. 소부장은 밸류업에 거의 들어가지 않는데 이건 마이크론이 이끈 수혜이고 다음에 밸류업 수급 플러스 바닥에 있는 종목들, 엔터 종목들 두 종목이죠. 네, SM과 JYP가 들어가는데 일단 대표적인 섹터가 엔터인데 SM과 JYP 정도는 바닥에서 사서 한 15% 정도 뛰기는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제 시장이 이제 저희를 가장 또 당황케 했던 것은 바이오죠. 네. 바이오가 조정을 받고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밸류업 쪽으로 돈이 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바이오가 올라오면서 보로노에 같은 기업은 신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아주 9% 가까이 오르는 모습 거의 10만 원 가까이 올라오는 거죠. 네. 자, 시장의 핵심은 테슬라가 옛날만큼 파워는 없지만 테슬라의 확장성이 향후 먹거리를 펼쳐나갈 것이다. 자율주행, 로봇택시, 사이버트럭 판매량 증가, 사륙발광 배터리 지속적인 생산과 장착, 로봇 산업에 대한 개화 시기 이러한 모든 관심사를 테슬라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테슬라가 거기에 핵심이란 거죠. 따라서 주식으로 테슬라를 사놓고 $300까지 기다리면서 자율주행, 로봇택시, 사이버트럭, 4680 배터리, 로봇산업 이런 쪽에 관련된 종목들을
바닥에 있으면 사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잘 골라서 투자하는 것도 나쁜 전략이 있진 않다. 테슬라가 향후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2차 전지는 양극재하고 전고체 배터리를 중심으로 하면 되는데 약간 이제 3분기가 실적이 바닥일 것 같아요. 그럼 이 바닥이 캐즘을 넘어가는 마지막 그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3분기 실적 발표로 무너지는 것들이 있으면 양극재하고 다음에 배터리 완성 기업인 LG엔솔, 삼성 SDI, 그 다음에 양극재 기업인 뭐 에코프로, BM 정도 이 정도만 사서 가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이제 전고체가 일단 에코앤드림인가요? 전고체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시장에 좀 들리는데 이런 종목들을 좀 섞어 투자하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면서 제일 걱정했던 건 소부장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소부장에 대한 생각에 대한 정의인데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다. 기술적 반등. 그래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까지 소부장들 좀 사면 되는데 기술적 반등 정도다. 그래서 DI는 한 2만 원까지, 테크인은 뭐 전 저점 한 70%, 한미반도체는 한 13만 원, 15만 원까지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DI, 테크인, 한미반도체. 이 정도 HPSP 너무 또 이제 바닥이 있는데 그래서 DI, 테크인, 한미반도체, HPSP 뭐 이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한 20bp, 20% 정도 뛰기 그 정도의 단기 수익률이면은 소부장은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단기 가을 유동성 랠리가 시장의 키워드죠. 유동성. 돈이 많이 풀렸다. 지금 세계 어느 나라도 일본을 제외하고는 돈을 줄이는 나라는 없다. 여기에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 이미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라는 것들이 많이 시장에 반영이 돼서 조정을 받았는데 막상 까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나든가 정말 진바닥으로 여겨진 것들은 다시 추가로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밸류업과 잘 연계해서 밸류업에 수급도 들어오고 실적도 좋은 종목들 대표 중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을 잘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말입니다. 윗꼬리 달 확률은 높지만 그렇게 긴 윗꼬리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러분들 좀 잘 추리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주말에 다양한 유튜브와 자료들을 보고 이렇게 자기 선별을 해서 자기만의 포트폴리오 한 3에서 5종목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번 주말은 제가 한 5종목에 집중해서 추천할 만한 포트폴리오를 한번 짜서 저희 카페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저희 정기 스터디 모임을 하죠. 이번엔 2차 전지하고 화장품, 그 다음에 이제 10월 투자 전략 이렇게 3개의 큰 카테고리로 한 12시부터 4시까지 우리나라의 인류 애널리스트 분들을 모시고 합니다. 네, 아주 퀄리티 있는 우리 스터디 모임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의 방향성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 오십시오. 네, 이 주소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 이 유료 카페니까 신중히 생각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주말 오후에 다음 주 투자 전략으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